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수학교육과정을 맡은 교사 송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교과 내용에서 성취 기준과 단원명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각 영역별 단원에서 나오는 중점적으로 가르칠 부분을 살펴보고 관련된 수학 교구 활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로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1학기 성취 기준 및 단원명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영역인 수화 연산 영역이에요. 수화 연산 영역이 5학년 1학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6개 단원 중에 4단원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원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고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고 괄호가 있는 그런 혼합 계산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단원에서 약수와 배수, 그리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4단원은 약분과 통분, 5단원 분수와 덧셈,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두 번째 영역인 도형 영역은 5학년 1학기에 없고요. 세 번째 영역, 측정 영역에서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 영역, 규칙성 영역에서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섯 번째 영역은 5학년 1학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영역이고 첫 번째 단원인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살펴볼 건데요. 핵심 부분만 볼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고 저는 오늘 핵심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2차 시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2차 시의 혼합 계산에서 32 빼기 5 더하기 6 그리고 같은 수가 적혀 있고 괄호가 있는 것을 살펴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잘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차이점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식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고요. 계산 결과도 다를까? 괄호가 있으면 왜 괄호부터 계산할까? 실생활에 비슷한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두 수를 먼저 합해서 계산하고 큰 수에서 두 수를, 앞의 수에서 두 수를 빼는 그런 과정들을 실생활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꼭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시기 바래요.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특별히 교구 활용이 없어서 충분히 아이들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4차 시에서는 벌써 덧셈, 뺄셈, 곱셈이 있는 그런 식이 나오는데요. 수가 4개이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괄호까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하기 전에 교과서에는 없지만 덧셈과 곱셈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덧셈과 곱셈이 있는 식에서 계산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아이들한테 무엇부터 계산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를 이야기해서 그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 값과 곱셈 먼저 계산한 값을 살펴보도록 하는 거예요. 계산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걸 아이들도 발견하게 될 건데요. 이럴 때 혼합 계산식에서 그 순서를 정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약속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더하기 2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왜 곱셈 먼저 계산해야 할지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게 된다면 3하고 2를 더하고 5가 되죠. 5 곱하기 5를 하면 25가 돼요.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했지만 우리는 이전에 곱셈을 좀 살펴봐야 해요. 2 곱하기 5가 있는데 2 곱하기 5를 이미 2학년과 3학년에서 2가 5번 더해져 있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2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2를 5번 더하면 10이죠. 이것은 마치 이 식에서 덧셈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2와 5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서 왜 2와 5를 먼저 2 곱하기 5를 먼저 할까를 설명을 열심히 해줬는데 제 딸이 5학년이 이제 될 건데 요걸 물어봤더니 주머니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든대요. 그런가?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그 수를 먼저 꺼내줘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하고 주머니 안에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5가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10을 먼저 결과를 나오고 앞에 있는 3과 10을 더해서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식을 봤을 때 아이들이 덧셈과 곱셈 이런 연산을 먼저 살펴보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먼저 계산을 하고 꺼내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전에 화면을 다시 가보면 이제 친구들이 3 더하기 2 곱하기 5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 위에 복잡한 15 더하기 6 빼기 3 곱하기 4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처음부터 4개의 수로 혼합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3개의 수로 곱셈과 덧셈에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약속으로 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단원에서 좀 놀이를 알려드릴 건데요. 포포즈라는 놀이예요. 영어로는 four fours라는 놀이인데 이것은 1802년에 영국의 라우즈 볼이라는 분이 처음 소개했다고 해요. 4개의 사를 4444, 4개를 수학 연산 기호와 함께 활용하는 건데 0부터 자연수를 얼마든지 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는 4개를 가지고 1, 2, 3을 만들어 볼 건데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이것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포포즈 놀이고요. 4, 4, 4, 4, 4를 4개 써놓고 1이 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4와 4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4도 더하고요. 이 친구들은 덧셈 후에 나누기를 할 건데 가로로 묶어줬어야 되겠죠? 8 나누기 8은 1. 어때요? 괜찮죠? 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2를 만드는 걸 도전해 봅시다. 자, 2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4하고 4를 나눌 거예요. 1이 만들어졌죠? 벌써 어떻게 할지 아실 것 같죠? 네, 1, 또 4 나누기 4를 해서 1을 만들었어요. 그럼 앞에 1과 뒤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괄호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고난이 3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멈춰놓고 직접 계산해 보셔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3을 만들기 위해서 4 곱하기 4를 먼저 할 거예요. 4, 4, 16. 그런 후에 4를 뺄 겁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12가 됐다는 걸 보고 나누기 4를 하면 되겠구나. 그 전에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괄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한다는 걸 쉽게 인식할 수 있고 1부터 10까지 만드는데 아마 꽤 시간이 걸릴걸요. 실제로 이 놀이에서 100뿐만 아니라 1000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1000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나오면 아마도 더 많은 고차원적인 연산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이 놀이에서는 4와 4를 붙여서 44를 사용해도 좋다고 해요. 10을 만들 때 힌트 44를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로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보드게임이 있어요. 이것은 챌린지 24인데요. 챌린지 24 놀이고 이 놀이는 혼합 계산을 하는 놀이예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드 4개를 고릅니다. 그 카드 4개를 정말 잘 관찰하셔서 24를 만드는 거예요. 저걸로 24를 만들 수 있을까? 네. 자, 챌린지 24 표지에 있는 걸 잠깐 보시면 10, 5, 11, 2가 있어요. 여기서 여학생이 배를 탁 치면서 나 24 만들었어요 하고 10과 5를 나누면 2가 되고요. 12를 곱해주면 22 더하기 2를 하면 24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놀이예요. 정말 너무 재밌는 놀이고요.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놀이라서 이 놀이를 하다 보면 괄호가 왜 필요한지 곱셈, 나눗셈 이런 혼합 계산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 도전! 자, 2, 1, 3, 5 도전! 네, 멈춰놓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3하고 나머지 수들을 모두 더했어요. 2, 1, 5를 더했더니 8이 나왔죠. 그래서 3 곱하기 8 했더니 24가 나옵니다. 네, 이거 앱으로 돼 있는 거 제가 캡처한 거고요. 여러분이 그 핸드폰 앱으로 받아서 계산해도 좋고 자녀분이 계시면 같이 핸드폰 놓고 계산하는 것도 좋고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은 활동이고 특히 요즘 원격으로 아이들이 혼자 있어야 될 때 이런 앱으로 혼자 풀어보는 그런 보드게임은 넷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지만 이런 앱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거니까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와 연산에서 두 번째 단원을 살펴볼 거예요. 약수와 배수입니다. 네, 약수와 배수에서는 공약수, 최대 공약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여기 조금 복잡하고 숫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2차 시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10의 약수, 2의 배수. 지도서에 소개되어 있는 교구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도서의 164쪽에 보면 퀴즈네어 막대라는 것이 나와요. 지도서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고요. 지도서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퀴즈네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뚜껑을 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교구고요. 잘 보이실까요? 네. 이런 교구에서 이렇게 1부터 요게 1cm짜리 교구고 여기 10cm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다양한 막대를 놓아보면서 하는 놀이 있고요. 이 지도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흰색, 빨간색, 연두색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약수, 배수를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숫자로만 종이에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약수를 교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네, 10이 여기 주황이고요. 이렇게 주황에 10개를, 1자리를 10개를 놓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2도 놓아보고, 3도 놓아보고, 4도 놓아보고, 5도 놓아봤어요. 여기서 약수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10에 딱 맞는 이 친구들만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은 안 되고요. 4도 안 되고, 5. 이런 부분들이 약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구를 활용해서 약수를 설명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배수도 2의 배수를 보면 2의 배수에 2를 계속 놓고 2에 맞는 배수로 늘려가는 막대를 놓는 거예요. 4, 6, 8, 10, 12, 14, 16 더 많이 놓을 수도 있겠죠. 12의 약수를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퀴즈네어 막대로 10과 1 두 개를 먼저 기준으로 놓아줘요. 이렇게 화면대로. 그리고 1 모형을 2를 놓을 건데 12까지 충분히 가겠죠.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1, 2, 3, 4, 5는 비어있네요. 비어있더라도 놓는 걸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이미 5가 안 된다는 걸 알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빼도 좋아요. 6, 7, 8, 9 쭉 놓을 수 있는데 그 빈칸이 있다는 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후에 1이 되는구나. 2, 3, 4, 5는 안 되고요. 6, 그리고 자기 자신 12도 약수가 되겠죠. 이렇게 약수를 찾는 활동이고요. 배수도 찾을 수 있어요. 아까는 2의 배수를 보여드렸고 지금은 4의 배수예요. 이 보라색이 4의 배수고요. 4고요. 4, 8, 12, 16, 20까지 놓아봤어요. 더 그 이상으로도 계속 놓을 수 있겠죠. 배수는 또 특징이 아주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중에 공배수 할 때 왜 최소 공배수를 하는지 아이들이 조금 인식할 수 있는데요.
4의 배수 활동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4, 8, 12, 16, 20. 4차 시를 볼 건데요. 공약수 구하기예요. 교과서 34쪽에 보면 이런 활동이 나와 있는데 이런 활동을 자칫 그림으로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준비물도 뒤에 있고 반드시 활동하게 해주시고요. 퀴즈네어 막대를 활용해도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물 또는 퀴즈네어 막대를 활용해서 꼭 구체물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차 시와 5차 시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공약수 찾기 놀이인데요. 숫자 카드가 그 전자저작물에 들어있어요. 그 교과서랑 전자저작물을 같이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거기 그 안에 전자저작물 안에 카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거를 좀 오래 쓰려고 카드 프로텍터에 이렇게 담아봤고요. 뒷면이 실은 보여요. A4지가 얇다 보니까. 잠깐만요. 카드가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면 뒷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카드를, 검은 카드를 제가 집어넣으면 숫자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2부터 50까지의 숫자를 카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카드를 만드실 시간도 없으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잭스님트 카드를 활용할 것을 네, 요게 잭스님트 상자고요. 요 안에는 더 많은 수들도 있는데 2부터 50까지 꺼내신 후에 요걸 활용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되고요. 네, 잭스님트. 요걸 가지고 잘 섞은 후에 카드 2장을 뽑아요. 제가 만약에 6하고 10을 뽑았다고 하면 이 6과 10의 공약수를 말하는 거예요. 6과 10을 나눌 수 있는 수는 1, 2, 2개네요. 그러면 2점을 획득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친구는 1, 2, 4 이렇게 뭐 숫자가 공약수가 많거나 하면 3점을 얻을 수도 있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점. 이렇게 해서 10점을 먼저 얻는 친구가 이기는 놀이를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친구들이 임의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공약수를 찾는 활동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 활동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요 수의 밑에 이 수의 약수들을 적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방 보이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38은 좀 큰 수니까 이 38의 약수를 1, 2 이렇게 적어주면 좀 더 공약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공약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차 시에서 공배수 구하기인데요. 교과서 38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과서로 그냥 그림으로 있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색 도미노 조각을 직접 너희가 패턴을 만들어서 놓아볼래? 이 패턴은 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 패턴대로 놓아보고 그 패턴을 읽어보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색 도미노가 없는 경우엔 바둑돌도 괜찮고요. 아니면 칼라 쌓기 나무가 6학년에 나와서 있으실 거예요. 칼라 쌓기 나무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 본 후에 이런 활동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래요. 6, 7차 시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공배수 빙고 놀이예요. 저도 빙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뭐 빙고 하면 정말 이걸 꼭 채우려고 열심히 놀이 활동을 하는데 100판을 가지고 빙고 놀이를 할 거예요. 짠! 요건 제가 가져온 100판이고요. 1부터 100까지 쓰여 있어서 100판이라고 불러요. 이 100판을 가지고 신면체 주사위가 있는데 신면체 주사위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에 이 학생이 들고 있어요. 신면체 주사위를 흔들어서 놓으면 예를 들어서 2하고 8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2와 8의 공배수를 찾는 거예요. 2와 8을 공통으로 배수로 가질 수 있는 수는 8, 16, 24, 32, 40, 100까지 있는 모든 수 중에 내가 유리한 빙고판을 만들어서 나는 40이 좋겠어. 이러면 40에 난 32쯤이 좋겠다. 32. 이런 여러 가지 공배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놓고 다음 친구가 또 놓고 그래서 빙고를 먼저 3개의 눈을 완성한 친구가 승리하는 그런 놀이예요. 빙고 놀이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공배수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제 4번째 단원으로 가볼 거예요. 약분과 통분이에요.
약분과 통분도 아이들에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구 활동 잘 해주시고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분과 통분에서는 특히 필요성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해야 하지? 이런 부분이요. 비교하고자 하는 단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분수의 경우에서는 단위를 일치하는 방법이 바로 통분이거든요. 이런 통분을 해야 단위가 통일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그래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면 알고 있는 걸로 말해주면 되죠. 10cm와 1m의 길이를 비교하라고 하면 얼른 1m가 길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니야 10이 1보다는 크니까 10cm가 크지 않을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위가 다르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단위가 달라서 같게 해야 돼요 라는 거죠. 10cm는 그대로 두고 1m를 100cm로 바꿔주면 숫자가 10 그리고 100이기 때문에 100이 훨씬 크다는 걸 친구들이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분수에서도 동일된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3분의 2와 4분의 3을 그냥 비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꼭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3차 시를 볼 건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예요. 교과서 68쪽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색칠하는 이런 활동인데 교구, 분수 막대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화면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요. 요게 분수 막대고요. 요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움직여서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색칠도 해보고 교구도 만져서 같은 분수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또 반을 분할한 4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교구를 활용하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분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차 시에서는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고요. 여기서도 분수 막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화면이고요. 교과서에 1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짠 보면 이렇게 12분의 1을 쭉 놓고 6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할 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도 이 분수 막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구 사진이고요. 교구를 활용하다 보면 학생들이 종이로 연필로만 하다가 뭔가를 손에 쥐어주면 벌써 신나잖아요. 잠을 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만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차 시, 분모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3분의 2와 4분의 3인데 지도서에 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231쪽을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 수막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퀴즈네요 막대예요. 그래서 이게 3이고요. 3을 4와 함께 놓으면서 짠 보이실까요? 3과 4를 같은 끝부분이 같아질 때까지 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은 4개, 4는 3개. 그래서 이 수를 보면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퀴즈네어 막대를 정말 많이 활용해 보시면 친구들이 분수도 조금 덜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6차 시. 분수의 크기 비교 놀이예요. 놀이를 많이 하면 친구들이 좀 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전자저작물에 있는 2부터 50까지에 있는 숫자 카드고요. 제가 숫자 2개를 뽑아서 진분수로 만들어요. 저는 15와 50을 뽑았네요. 진분수로 만들면 50분의 15가 됐어요. 이렇게 분수를 만들고 또 분수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6과 10을 뽑았네요. 10분의 6을 만들어요. 자, 그럼 이 분수가 어느 분수가 큰지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미 요 전 차시에서 통분을 배웠기 때문에 50과 10을 통분하기 위해 10에 5를 곱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이 됐죠? 5를 곱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5를 곱해서 30. 이제 50분의 15와 50분의 30을 비교하는 건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보다는 30이 크다는 것, 즉 10분의 6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20분의 6을 고른 친구가 1점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아니라 잭슨힘트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잭슨힘트 카드로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따로 통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친구들은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48분의 24 뭔가 오시죠? 딱 반이잖아요. 아, 2분의 1 40분의 21 얘도 40분의 20이었으면 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1 한 개가 더 많네요? 누가 클까요? 누가 클까요? 네, 맞아요. 40분의 21 여기 특별한 초록색이 있는 친구들이 더 큽니다. 그럼 이 분수를 가진 친구가 1점 획득 이렇게 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진분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분모가 다르지만 충분히 친구들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놀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차 시에서는 제가 도미노 놀이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분수 소수 도미노 카드인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요거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화면 캡처했고요. 뿌리와 열매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분수 도미노 카드가 있는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100분의 27을 숫자로 되어 있는 100분의 27과 도미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8분의 1을 0.125 요거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하지만 한두 번 가르쳐주면 잘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분모와 분수와 소수를 맞추는 그런 분수 소수 도미노 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총 6개씩 5개니까 30카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나눠갖고 손에 있는 카드를 다 쓸 때까지 해서 먼저 카드를 다 쓴 사람이 이기는 그런 놀이를 하셔도 되고요. 놀이 설명은 그 교구엔 적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놀이 방법을 만드셔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화연산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앞에서 친구들이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을 잘 배웠다면 5단원은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5단원은 약분과 통분을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이 부분까지 정말 충분히 놀이해주고 교구 활동을 하시면 5단원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놀이를 제가 좀 소개해 볼 거예요. 진분수의 덧셈 놀이인데요.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카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같은 색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뒷면은 같아서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1부터 9까지를 4세트 준비해요. 그리고 짝꿍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2인 한 팀이고요. 진분수를 만들고 합을 구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빨강 팀과 초록 팀인데요. 빨간 팀은 7분의 3, 또 친구는 9분의 8을 만들었고 초록팀 친구들은 5분의 1, 6분의 1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진분수를 덧셈을 해야 돼서 여기 보면 7분의 3과 9분의 8을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과 6분의 1을 더해줄 건데 분수에서도 어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7분의 3은 반보다 적지만 9분의 8이 거의 1에 가까워요. 그쵸? 그리고 초록팀은 5분의 1 반보다 적죠. 6분의 2 반보다 적어요. 반보다 적은 두 수를 합하는 것은 9분의 8 반보다 큰 걸 합한 걸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좀 복잡하죠? 네, 63으로 통분했고요. 27 더하기 56 해서 63분의 83이 돼서 1이 넘어가는 대분수가 됐어요. 초록팀은 30분의 16. 반이 조금 넘었네요. 그렇지만 여기 빨간 팀이 네, 더 큰 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분수의 덧셈에서 1점 획득.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분수에 대해서 어림도 할 수 있고 덧셈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예요.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차 시에서는 대분수의 덧셈 놀이를 할 건데요. 아까 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이곳은 근데 전자저작물도 있어요. 숫자 카드가 있고 분수 카드가 있어요. 이것도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냥 이 카드를 이용해도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2인 1팀이 돼서 두 팀이 대결하듯이 놀이하는 건데요. 대분수를 만들고 합을 구해요. 그리고 그 합의 자연수만큼 이 백판에서 자신의 칩을 옮길 거예요. 초록팀이라면 초록팀에 이 칩을 옮겨서 100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먼저 가는 팀이.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분수의 덧셈에 어림을 익히게 돼요. 지도서에 보면 이 어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논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만약에 초록팀인데 이렇게 골랐어요. 진분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1분의 2라고 만들 수는 없다는 걸 알려주어야 되고요. 3과 2분의 1, 7과 6분의 5. 2분의 1, 반이네. 6분의 5, 반보다 크네. 반과 반보다 큰 걸 합치면 1이 넘는다는 걸 이미 친구들은 진분수의 합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합은 12를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2는 되지 않죠. 그러면 친구들은 이 백판에서 11칸을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빨간 팀을 한번 볼게요. 빨간 팀은 9와 8분의 4, 5와 1분의 1. 친구들이 요게 1분의 1 굉장히 처음에는 어색해 하는데 나중에 이게 1이구나. 그래서 6이구나 라는 것도 너무 쉽게 잘 이해하게 돼서 따로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익히게 되더라고요. 9하고 6을 더했으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다른 백판인데 여전히 백판이니까 초록팀은 11칸, 빨간 팀은 15칸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는 팀이 이기는 걸로. 이건 숫자가 굉장히 큰 수도 많이 나와요. 9하고 9를 더해서 18, 18칸을 가기도 하고 하니까 게임이 금방 끝나서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덧셈을 어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놀이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5차시에서 할 수 있는 놀이예요. 진분수의 뺄셈. 진분수의 덧셈을 했다면 뺄셈도 가능하겠죠. 하는 방식은 아까와 비슷하고요. 이렇게 빨간 팀이 나왔다면, 초록 팀이 나왔다면 어느 팀이 진분수의 뺄셈을 진분수의 뺄셈에서 여기 보면 차를 크게 차가 작은 팀이 이기는 걸로. 네, 차를 작게 만들어야 된대요. 보이실까요? 살펴볼게요. 7분의 3 반보다 작은 숫자고 6분의 2 반보다 작아요. 어느 게 이 분수 중에 어느 분수가 큰지 이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얘가 더 크구나. 얘가 더 작았네.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5분의 4, 반보다 크네요. 3분의 1, 반보다 작아요. 그러면 결과값은 친구들이 아마도 이게 더 차가 크고 이게 작지 않을까? 네, 확인해 볼게요. 7하고 6은 42로 통분해서 42분의 4가 나오고요. 15분의 7이 나왔어요. 어느 분수가 더 작죠? 네, 빨간색 팀이 작죠. 그래서 차의 값이 더 작은 걸로. 제가 차의 값을 작은 걸로 고른 이유는 이게 뺄셈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걸로 선택한 거예요. 덧셈 게임, 뺄셈 게임 아이들이 막 헷갈리다가 보면 덧셈은 그냥 큰 게 이기는 거고 뺄셈은 작은 게 이기는 걸로 하면 친구들이 이 놀이 방식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걸로. 네, 빨간 팀이 또 승리했네요. 7차 시에서 할 수 있는 대분수의 뺄셈 놀이는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지도서에 있는 거고요. 지도서에 있는 전자저작물을 지도서의 217쪽에 있는 놀이인데 이렇게 지도서에 전자저작물도 주지만 이런 놀이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지도서가 보드게임 설명서 같아요. 보드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게임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서를 게임 방법 알듯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팁이 있구나.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고 이미 우리가 게임을 잘 알면 지도서를 안 보잖아요. 게임 놀이 설명서를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충분히 지도서를 활용해 보시고 잘 알게 됐을 때 지도서를 안 보는 거. 그러니까 지도서를 조금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차 시에서 두 번째 놀이는 제가 제안하는 놀이입니다. 전자전작물 활용해도 좋고요. 숫자 카드 활용해도 좋아요. 여전히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놀이할 거고요. 대분수를 만들고 뺄셈이기 때문에 이게 뺄셈을 하는데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개념이랑 조금 다르게 차를 크게 두을 거예요. 성큼성큼 가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고요. 빼기니까 덧셈은 1에서 100으로 갔다면 뺄셈은 성큼성큼 가서 100에서 1로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놀이로 하는 거죠. 제가
차를 크게 만들어서 성큼성큼 마지막에 0으로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지금까지 수와 연산 영역이었고요. 세 번째 영역 측정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영역 도형은 2학기에 나옵니다. 세 번째 영역 측정에서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도 교구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저는 조금 교구라기보다는 교실을 활용할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 넓은 단위를 알아볼 건데 1제곱센티미터는 이렇게 손에 넣을 정도로 작아요. 1cm, 1cm니까 이게 손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작은 걸 가지고 복도, 바닥을 다 그 넓이를 내려놓고 찾는다면 이거 정말 좀 힘들겠죠. 불편하겠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1제곱미터가 필요하다는 걸 친구들이 인식하게 되고요. 요거 만드는 게 지도서에 있는 것도 있어요. 지도서에 303쪽에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거더라고요. 10cm짜리 종이를 100개를 준비하면 1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름을 알록달록 예쁘게 해서 이렇게 꾸미기, 미술교과와 연계해서 하시면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2명으로 이거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교실 바닥에 그 1제곱미터를 표시해줘요. 이 친구가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건데요. 표시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네, 저는 이렇게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 2명을 가르쳤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조금 선명하게 했는데 보이실까요? 이게 바로 1제곱미터의 넓이에요. 그냥 1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인식하기 좀 어렵지만 친구들이 저희 반 학생이 계속 지나다니면서 거기 앉아서 놀기도 하고 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1제곱미터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잘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실 중앙에 이렇게 1제곱미터를 테이프로 붙여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 교구 따로 없지만 이렇게 교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8차시에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가 나오고요. 지도서에 보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부분을 평가로 넣기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11 곱하기 11짜리 전판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전판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화면 캡처 있는 부분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 모두 넓이가 4예요. 처음에는 이거 만든 걸 관찰해 볼 수도 있고요. 이 고무줄이기 때문에 고무줄을 이렇게 띄어서 4 넓이가 되는 평행사변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모는 종이에 그릴 수도 있지만 이거의 장점은요. 모는 종이는 친구들이 자를 대고 정말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고무줄이라서 얼마든지 그냥 걸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었는데 이거 사각형이 아니네요. 이러면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거 좀 찌그러졌는데 하면서 이렇게 고무줄로 하면 조금 더 친구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넓이가 같다는 걸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밑변의 길이는 같고 높이가 같지만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인 것과 약간 더 비스듬해지고 더 비스듬해지는 것도 모두 같은 넓이다. 얘가 더 넓어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은 넓이라는 걸 이 고무줄을 활용해서 전판을 활용해서 하면 친구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교구를 추천합니다. 네, 네 번째 영역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영역의 규칙과 대응이에요. 요건 좀 친구들이 쉬워해서 여기 부진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네, 이제부터 쉬운 것만 남았습니다. 다양한 대응 관계 만들기고요. 패턴 블록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패턴 블록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주황색과 초록색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메달 모양이신 것 같아요. 네, 규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계속 패턴 블록으로 대응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친구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만든 걸 설명할 수도 있고요. 주황 하나와 초록 2개를 대응하는 거죠. 주황 하나, 초록 2개, 주황 하나, 초록 2개 이렇게요. 그 대응 관계를 계속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 모양은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노랑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패턴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특히 말로 설명하는 걸 많이 해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대응관계를 설명으로 한다는 건 안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평가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네, 평가는 과정중심 평가인데요. 과정중심 평가하는 거 이게 좀 혹시 어려우시면 그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학은 매 시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내가 이거를 놓치면 이 친구가 이걸 못해서 다음 단계를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수학은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신경 쓰는 거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좀 어려운데 평가까지 이 평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과목 다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땐 지도서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도서에 보면 단원별로 한 차씩 과정중심 평가가 계획부터 그 결과에 대한 지도 방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친구들에게 평가하면 좋겠구나. 이 부분을 꼭 알고 가게 해줘야겠다 하는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마지막에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과정중심 평가로 이렇게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이 과정에서 이 친구가 여기를 제일 왜 못할까를 살펴보고 좀 더 다르게 쉽게 혹은 구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여기 평가 말고 다음에도 얘기할 거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네, 천천히 배우는 학생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배우는다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건데 아직 모르는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배우고 있는 중인 거죠. 5학년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5학년은 정말 신체적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는 시기예요. 키가 커지는 친구들도 있고 여자는 여성성을, 남자는 남성성을 갖게 되는 2차 성징에 굉장히 급박한 시기가 5학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체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다 보니 공부하기도 너무 막 바쁘고 신체도 막 변화하고 심지어 이렇게 심리적인 것도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다 너무 어려운 시기가 5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때보다 또 그 수업량이 많아져요. 4학년까지는 6교시가 1시간 하루였다면 5학년부터는 하루 빼고는 다 6교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량이 많아지고 학습에 대한 깊이도 좀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5학년이에요. 그래서 5학년인 이 친구들과 수학과의 관계를 보면 한 번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5학년이잖아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를 보면 6학년까지라고 친다면 자기는 너무 멀리 왔어. 난 이제 안 되나 봐. 포기. 이런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실은 더 멀잖아요. 더 길잖아요. 초등학교가 6년일 뿐이지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 멀었고 갈 길이 갈 곳도 많은데 벌써 포기하지 않도록 한 번 놓쳤다고 놓친 게 아니라고 친구들을 좀 용기를 주면 좋겠고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로 보면 초등학생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물을 5학년, 6학년 되면 정말 언니 같거든요. 저랑 키도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심지어 저보다 크기도 하고 다 큰 것 같아서 구체적 조작기가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 덩치 큰 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수학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교과이기 때문에 구체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학년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그런 구체물들을 항상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물 활동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많이 놀고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분수의 개념에서 이 퀴즈 내어 막대 같은 이런 부분을 3학년 교육과정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덧셈 뺄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해서 충분히 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친구들도 나 벌써 끝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천천히 가고 있을 뿐이야. 나는 가는 중이니까 도착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준비
많이 해서 이렇게 따다다다다 너무 빨리 말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고요. 저 연락처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이 5학년 수학 하면서 어렵지 않게 그 학생들 고민도 너무 많은데 공부도 어려운 그런 시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시간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5학년 과정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